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투자자분들이 잘못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늘 있던 그냥 조정장입니다. 늘 있던 조정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네, 이럴 때도 있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늘 있던 시장입니다. 지금 재료를 잊고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아 그냥 조정하고 있구나. 조정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미래에 좋아진다는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심리 자체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증시를 볼까요? 미증시 보면 또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도 뭐 장기채는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죠. 단기채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5% 이상입니다. 여전히 5% 이상이고 유가는 100불을 넘어간다고 했지만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골드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가상자산은 좀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제 리플을 주력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을 리플이 좀 메워주고 있어요.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빅스도 지금 안정되고 있죠. 시장 자체를 들여다보면 늘 있던 시장이에요. 늘 있던 시장 정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강보합이죠. 뉴스는 어떤 게 있냐? 자, 미국 뉴스를 보면 월스트리트 웨이버라고 하죠. 이제 어에도 페드 디시전, 이제 페드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어닝,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시장 자체는 그래서 별로 주목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악재들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호재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반등할 기미도 못 느끼고 이대로 계속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거죠. 지금 거의 지지선까지 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밑을 뚫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2300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은 했으나 상승 추세 중이거든요. 아직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지금 트랩 스윙이 발생한 겁니다. 트랩 스윙이. 지수에서는. 트랩 스윙이 발생한 거다. 트랩 스윙 구간이니까 사람들의 공포가 더한 거죠. 이거 트랩 스윙인데? 그리고 근처에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갭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갭 하락을 한다고? 아일랜드가 생겼죠. 여기서 갭 상승을 하면 여기가 아일랜드 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갭 하락한 다음에 갭 상승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갭 하락한 다음에 갭 상승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이건 늘 말씀드렸던 ETF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너무 뚜렷해진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ETF 때문에 더 움직임이 커지고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몰빵하고 있고 약간 이런 형국인 거죠. 투기 자본이 너무 많은 겁니다. 투기 자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런 식의 돈이 많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조정을 보이는 건 생각보다 이때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좀 얌전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다 견뎌내신 투자들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못 버틸 리는 없거든요. 근데 버텨라 어금니 깨물고 버텨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 지수 때는 더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엔 돌아오는 지수입니다. 돌아오는 지수대다.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하고 너무 막 비관적으로 미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어요. 낙관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현재는 비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슬슬 매수 기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바닥권이면 틀림없으나 이게 갑자기 큰 충격으로 추가 하락을 해버릴지 그게 딱 이때 코로나 때잖아요. 개파락해서 이따가 다시 개파락하고 또 개파락하고 저는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여기서 개파락을 한번 하고 거의 뭐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서까지 더 떨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 뭐 루트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인 거고 그때 코로나 때 이후로 생각하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 추세상 오르고 있고 추세 하단에 와서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고 있는 약간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차트만 본다면요. 흐름만 본다면. 현재 시장에 펼쳐져 있는 재료, 악재, 뉴스 다 무시하자고요, 일단. 그것들은 우리 시야를 가릴 뿐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정말 내일이 망할 것 같은 악재. 미중 무역 분쟁도 있잖아요. 이때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올라갔죠. 이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던 구간입니다. 이게 개파락한 거 보이시죠? 개파락하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 미중 무역 분쟁할 때 개파락, 개파락,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도 2018년도, 2018에서 2019년도죠.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가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때 중내 산해에서도 결국엔 이 지수가 다시 오지 않을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중내 산해했던 이 지수가 지금 현재는 그때보다 높은 거예요. 이때 중내산에 주식 망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냥 묻어놨으면 지금 현재 그 주식창을 켜보면 이때 수익을 보면 개거품을 물겠으나 그때 당시에 비하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지수를 투자해서 잠수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현재 수익이겠죠. 그 수익이 크고 작고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왜냐, 이때는 중내산에 했잖아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네, 내 계좌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걸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결국 돈의 양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의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 기업들의 실적의 그 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매출액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주가도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시장도 올라가고,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어찌되었건 돈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개파락을 지속하고 있어서 지금 좀 공포 구간이긴 하나 반드시 이 주가를 넘어섭니다. 반드시 이 주가를 넘어서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제가 최근에는 지금 현재 손해권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손해권에. 지금 추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좀 사고는 있으나, 요때 사는 게 지금 현재 손해권이죠. 다시 여기 들어왔으나. 근데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던 거 팔면서 에코프로는 앞으로 하락할 거다.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이 양반 에코프로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저도 지금 최근에 반등을 예상하고 사서 물린 상황이라 뭐 에헴 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나, 이 추세 자체는 이때 당시에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반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에 왔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만의 뉴스를 봤을 때는 얘가 왜 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때는 그렇게 막 상승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에코프로가 왜 상승해? 그러니까 시장은 조울증에 걸려있다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중내 산에 하나. 이때도 똑같죠, 그럼. 에코프로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와, 에코프로가 3만원인데 15만원까지 올랐어. 조정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거의. 반토막 이상이 안 썼는데, 그럼 이때 에코프로 망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갔죠. 이 흐름은 그때 페이크 캔들이었던 거죠. 쭉 올라갑니다. 이때는 정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에코프로 투자자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에코프로는 현재 대시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가가 회복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적이랑 연결을 해보면 돼요. 에코프로의 예상 실적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때가 적정 시총을 훨씬 넘어섰다라고 판단했었잖아요. 그냥 뭐 물 떠놓고 그 굿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총이랑 추세랑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가 앞으로 막 각광을 받아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거다라고, 저는 이건 회의적입니다.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하지만 회의적이란 겁니다. 하지만 전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고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전 들어가 있죠. 최근에 조정을 크게 보일 때는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랑 에코프로 같은 걸 들어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도 현재는 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 매수로 끝냈고 2차 매수 타이밍을 좀 지켜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롱바디 음봉을 발생시켰죠. 코스닥 똑같죠 지금. 예. 개파락 한 번 더 개파락하면 30이겠죠. 30 사케타 전법에 30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쭉 달겠죠? 그 다음엔 제가 현재의 캔들 있잖아요. 케이스 1, 2. 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냥 그냥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마치 그 예전에 세월호 선장처럼 괜찮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과 같이 발걸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망하면 저도 망해요. 네. 그 저는 제 돈을 걸고 제 투자금을 걸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면서 막 그냥 뭐 바둑판 그냥 훈수 바둑 두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현재 추세는 살아 있고 시장의 악재는 남아 있으나 더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걸로 보이고 추세상 이제 반등을 할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고점이 낮아진 건 좀 불안하죠. 고점이 낮아진 건 불안하나 이때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고점이 낮아졌으나 좀 고점이 낮아진 만큼 페일러 스윙이죠. 더 추가 트랩을 발생시켰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움직임들은 ETF 때문에 발생하지만 시장 자체는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단에 와 있고 트랩 스윙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간이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 막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현자님들도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다른 데 가셔도 다 건승하시겠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차라리 반등할 때 팔지 라는 생각. 만약에 다 털고 떠날 거면 반등할 때 팔면 되는데 반등을 기다렸다가 지금 현금화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었습니다. 사실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현금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종목들을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겠죠. 뭐 확대되나? 확대를 해볼까요? 예, 확대가 되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봐야겠다. 코스피에서 코스피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 볼게요. 한번. 지금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거는 팔지 못해. 팔지 못하는 걸 떠나서 더 사야 돼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다양하겠죠. 공매도를 쇼트 커버링 한다거나 또는 하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의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시장 자금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들어오는 자금은 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항상 이유가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근데 LG생활건강은 조정을 좀 많이 보인 종목이라 좀 애매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가 이번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왔죠. 들어왔고 호텔신라도 보이네요. 카카오 네이버도 좀 봐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1년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가까지 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때도 욕 많이 먹었죠. 예. 당신이 뭘 한다고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예, 그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좀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다 팔고 도망가는 동안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걸 사는지를 좀 지켜보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몇 개 있던데요. 악재 가운데 연말 랠리가 기대되는 5가지 이유 이런 건 좀 제목이 자극적이라 들어왔는데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패스할게요. 자, 윤 대통령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풀정 구축에 4.4조를 투자한다.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거죠.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것들이라 뭐 이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AI 쪽은 제가 AI, 로봇, 바이오 이 세 개를 그 미래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섹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조정폭이 큰데 이때를 기회 삼아 들어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뉴욕 증시가 FOMC 앞두고 하락 출발. 내일이 FOMC입니다. 근데 FOMC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FOMC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FOMC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또 자기들이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뭐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 뭐 막바지에 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을 덜 보였다라고 하면 아직 뭐 긴축을 뭐 거둘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시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대부분이 다 하락. 그 와중에 상승한 것들은 좀 봐야 되고요. 야간 선물은 이제 양전했네요. 국내 사내하는데 야간 선물이 양전하죠. 근데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거고, 지금 최근에 정강 후약 장세가 많이 펼쳐지죠. 음봉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지치고 공포감에 젖는 이유가 정강 후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 이 정강 후약을 만드는 움직임은 결국엔 기관 외국인입니다. 돈을 가진 애들이 정강 후약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즉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왜 지치게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공매도를 상환하려 한다거나, 또는 가격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더 하락하면 신용 반대매매가 나온다거나, 그런 얘들의 목적이 있겠죠. 그런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비중을 늘리는 거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슬슬 저가 매수에 들어올 타이밍도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보되, 너무 나쁜 생각만을 하지 않으시길 좀 부탁드려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랑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감사합니다.